네, 안녕하세요. 이 북한 위성 발사가 중국의 보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너희가 감히 이 동유럽, 중동, 또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를 무장을 시키냐. 그래서 이제 예측컨대 이 죽, 러, 북 이 셋의 밀착은 더 강화될 겁니다. 이 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넘길 수 있냐. 예.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착각인데요. 흔히들 이제 중국은 북러 군사 협력을 싫어하고 김정은이 중국 심기를 거스르면서 이게 사고 치는 거다. 이런 설명들이 많아요. 또 이제 이런 설명에서 이제 근거로 든다 그럴까? 이제 이러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나 이제 국내의 그 평론가들이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에 설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뭐 중국이 언제 자기 이익이 제대로 된 걸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이 중국의 이익이 아니다. 장기적인 중국의 이익이 아니다라는 그거를 근거로 중국이 이게 싫어하는 일을 이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예. 이거는 이제 북러 밀착은 이제 중국이 나서 가지고 중매를 하고 접목을 시킨 사건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위성 역시 당연히 중국의 이 오케이가 났기 때문에 발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건은 중국의 러시아 기술 중매 접목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지는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먼저 이제 세뇌 탈출 자율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타임머신을 타고 한 20년 전쯤으로 돌아가 보죠. 20년 전쯤에 이제 중국이 북한의 그 핵과 이제 미사일을 이제 밀어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어떻게 봤을 거냐. 이게 2000년대 초죠. 먼저 이제 남북 군사력과 국력이 이제 초격차 확대되죠. 점점 더. 그리고 이 IMF 수습이나 이제 태안 기름 수습 이런 데서 보이듯이 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 조선놈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무시무시한 공화국 정신을 갖춘 그러한 나라로 발전하겠다. 그러한 국민으로 발전하겠다. 그 IMF 그 금목이라든지 태안에서 그 겨울 찬바람 받으면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기름을 씻어내는 거, 닦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조선일보 김대중 그런 사람까지 그런 주장을 내놓고 했으니까 이걸 내세워서 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어차피 중국이랑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판에 뭐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 남요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을 가지고 한국인을 겁질리게 만들면은 이게 한국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을 거다. 이게 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이 바라본 미국은 뭐냐면 이 첨단 군사력은 갖고 있는데 얘들 이게 정신머리가 이게 완전히 타락한 바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 부시 때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죠. 그 미국의 글로벌 포스처 리뷰죠. 글로벌 포스처 리뷰. 그러니까 그 글로벌 그 글로벌 군사 태세, 국방 태세 뭐 평가 보고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때 이제 미국이 그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이제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하게 군사력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방식의 길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 이라크 전쟁 때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이게 첨단 기술이 앞으로 이 방향이다 이렇게 감을 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무렵입니다. 2003년 4년 요 무렵에 이제 평택 캠프 험프리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코앞에 이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떤 종류의 그 안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남북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한국은 이게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그 공화국 시민 정신, 국민 정신을 갖추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미국은 정신이 해체된 바보이긴 한데 이게 중국 코앞에다 대고 세계 최대의 그 해외 미군 기지를도 이러니까 야 이거 우리 뭐 좀 해야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북핵 미사일을 이제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핵 반점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게 중국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그 치명적인가 이 위치 자체가 치명적입니다. 한국이란 이 한반도란 땅의 위치가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기도 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랴오베샨이라는 개념을 이제 그 제안합니다. 뭐 한다면 이제 뭐 보하이만 바레만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랴오동반도, 그 다음에 베이징, 그 다음에 샨동반도 이것으로 둘러싼 요 이제 그 말발구평의 지역이죠. 예, 지금 이제 그 갈색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쁘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도시들을 한 8개를 꼽아보죠. 먼저 이제 1번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심양, 선양이라고 부르는 도시죠. 옛날에 이제 봉천이죠. 이 봉천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 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동북아시아의 홍콩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래서 그 당시 일제 때 이제 쓴 글들을 보면 봉천이 얼마나 좋다고 집에 고향도 다 버리고 저 자식 다 버리고 봉천으로 갔냐. 홍콩이 얼마나 좋다고 홍콩으로 튀었냐. 그거랑 똑같은 글이에요. 굉장히 선진적인 도시고, 말하자면은 그 북양군벌이 해체가 돼가지고 이제 그 중앙, 그 다음에 안휘, 봉천, 세수로 나뉘죠. 그 중에 제일 센 데가 봉천군벌이죠. 예. 이제 청나라가 끝나고, 그다음 북양군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벌이 세수로 갈리거든요. 그게 이제 봉천에 있었죠. 이제 봉천이 하늘을 받든다. 그게 이제 중국이 공산혁명한 다음에, 그거 보기가 싫어가지고, 예, 봉천이란 도시 이름을 심양으로 바꾼 거죠. 예, 그 선양으로. 예. 그 뜻은 태양이 졌다. 태양이 침몰했다. 침양입니다. 침양. 침몰할 침자에다가 태양 양자. 태양을 침몰시켰다. 일제를 망가뜨렸다. 뭐 그런 정도 뜻이가 되겠죠. 예. 하늘을 받든다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선양까지 610km, 그 다음에 다이렌이 510km밖에 안 됩니다. 평택에서. 베이징이 970km, 텐진이 890km, 칭타오, 중국 잠수함 기지가 있는 칭타오까지가 600km.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일대에 이제 중국의 10대 그 에너지 수입 항구 중에 이 일대에 한 4개쯤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일대, 4개, 5개가 이 일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심장부고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느끼는 것보다 얘들은 더 애착을 많이 느끼죠. 왜 그러냐면 중국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그러한 이제 독재 체제인데 이 독재 집단이 자기들의 태자당 어디서 태어났냐? 베이징에서 태어났죠. 중난허이에서. 어디서 자랐냐? 거기서 자랐죠.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의 우주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배 집단이 스스로의 우주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이 한반도로부터 다 1000km 이내라고요, 이게. 그러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강화하려고 자기 딴에는 이걸 강화하려고 북핵 반점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클럽 그 입구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기도 바운서 세우듯이 예, 또는 이제 그 사천왕 같은 무시무시한 나차를 절 입구에 세워서 잡귀가 못 오게 하듯이 그런 역할을 북한에다가 이제 맡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의 핵과 미사일을 볼 때 이거는 중국의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지리적으로 어떤 데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랴오베샨이라는 게 지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중국 공산당 지배 집단에게. 랴오베샨이 걔들한테는 우주예요. 그 우주의 초병을 북한에 세운 거지 핵과 미사일을 들려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자기들의 우주 바로 앞에서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논다?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겠냐? 저는 이제 미국 같으면은 저는 이제 그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왜 그러냐면 전술핵 무기는 전부 그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폭탄입니다.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B-61 패밀리거든요. 또 미국이 이번에 이제 B-61 모드 12 최대 출력이 50KT짜리 그걸 넘어서 가지고 최대 출력 360KT짜리 모드 13을 지금 만들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국방부가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냐 저기 뭐야 의회가 이제 오케이 하면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공군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뜨고 내리는 F-35, F-15, F-16 그다음에 뭐 그런 게 가끔 온다 그러면 B2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B-21 이런 건 잠재적으로 전부 전술 핵폭탄을 가질 수 있는 비행기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중에 제어 통제 체제를 설치한 비행기가 있고 설치 안 한 비행기가 있는데 설치한 거는 이제 뉴클리어 케이퍼블 핵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설치하는 건 뉴클리어 인케이퍼블 핵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선 어느 비행기가 뉴클리어 케이퍼블하고 어느 비행기가 몇 호기가 뉴클리어 인케이퍼블하다를 모르기 때문에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뜨고 내리는 모든 미 공군기는 잠재적으로 B-61 전술 핵 폭탄을 가질 수 있다라고 걔들은 보고 있을 거라고요. 따라서 그 전술 핵을 보관하는 벙커를 오산에 꼭 만들어야 되고 군산에 꼭 만들어야 되냐. 저는 보시다시피 중국이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안 좋다. 그건 차라리 안 좋고 자주 왔다 갔다 한다. B-61 패밀리를 뱃속에 넣고 F-35가 자주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만 밝혀도 오금을 저리죠. 그러면 한국은 뭘 갖다 둘 수 있냐. 두 가지 갖다 두면 됩니다. 주한미군에. 갖다 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NCND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는 극초음속 활강미사일이죠. LRHW. 예. 그게 이제 올해부터 미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약 2,900km 간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3,000km 넘어가는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극초음속 활강미사일은 이제 처음에 로켓으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서 그 다음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처음에 한 120km까지 날아 올라갑니다. 맨 아래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져요. 떨어져서 이제 3, 40km에서 달려가는데 지금 미국이 개발한 LRHR이 한 3,000km 간단 말이죠. 맥스예요. 3,000km 타겟을 생각을 하면 한 1,000km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뚝 떨어져 가지고 30km, 40km 고도에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레이더에 잘 안 잡히죠. 여기서 이제 이 짙은 파란색이 레이더 음영 공간이고요. 이 밝은 회색이 레이더 감지 공간입니다.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레이더가 어떤 고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멀리서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극초음속 활강 미사일은 약 말하자면 한 600-700km까지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안 잡히는 거예요. 타겟에 600-700km가 거리가 돼야 레이더에 잡혀요. 그전에는 레이더 음영 공간을 타고 들어간다고요. 이게 무서운 무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납작탄도 미사일은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거리가 짧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500km다, 600km다, 뭐 이러면 100km 미만이 됩니다. 탄도 정점이. 근데 여기서 3,000km니까 3,000km의 탄도 정점이 400km밖에 안 되죠. 3,000km 가는데 납작탄도를 이제 Depressed Trajectory Ballistic Missile, DTBM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무서운 놈들이죠. 얘도 이제 레이더 음영 공간을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할 시간을 별로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극초음속 활강 미사일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상당 비행 기간을 고도 3-40km로 달리니까 이게 미제가 이렇게 좋습니다. 아마 중국제는 이거보다 높을 거예요. 5-60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달리니까 이게 내열이 좋아야죠. 그래서 내열이 약 한 1530도 그 내열 속에서 아주
몇 분을 가야 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극초음속 활강 미사일은 보통 이제 그 평균 속도를 한 마하 10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토마호크 블록 5. 토마호크는 이제 순항 미사일이죠. 이게 공식적으로는 1700km 정도, 1677인가 뭐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3000km를 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괌에서 쏘면 어디까지 가냐? 제일 밝은 보라색. 그러니까 후지안, 그 다음에 저장 해안까지는 가요. 괌에서 쏘면. 이걸 이제 6000km 정도까지 보내려면 6000km 정도까지 6000km를 보내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더 가는 건데 6000km를 더 보내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하10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사실 뭐 미국에서 개발하고자 하면 그 5,000km짜리 사거리는 그냥 만들거든요. 그 앞에 그 활강체 만들기가 어렵지. 나머지 거리 보내는 거는 뒤에 로켓을 어떻게 다냐에 따라서 보내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간다 그랬을 때 이거가 괌에서 쏘면은 한 5,000km 때리면 30분이면은 중국 안에 있는 어느 타겟이든지 다 때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한반도에서 쏘면 어떻겠냐. 이거 한반도에 갖다 놓으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쏘면 100초 이내는 340km 가겠는데 이거는 극초음속 쓸 일이 없어요. 100초는 이제 그 북한 때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한국 기지에서 발사하는 게 낫고요. 북한 주요 타겟은 극초음속을 쏘면 이제 200초 정도 680km를 간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 예, 선양, 다롄, 칭다오를 갑니다. 예, 680km를 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20km를 쓰면 베이징 텐진을 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이징 텐진, 요게 텐진까지 커버가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림에서 300초, 예, 300초, 예, 300초가 됩니다. 그럼 1020km예요. 이게 이제 300초 커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5분 안에 여기 다 때리는 거죠. 여기 주한미군 기지에 갖다 두게 되면.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가요. 뭐 400초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후조, 우한, 만주 전체면은 400초는 가고요. 500초면은 샤만, 시안까지 가고요. 600초, 10분이면 어디까지 가니? 2000km를 가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 그럼 이게 뭐가 들어오냐. 여기 홍콩, 광저우, 충칭, 란저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때리고 싶은 데는 다 때리는 거예요. 600초면. 한국에 LRHW 갖다 두면. 뭐만 못 때리냐? 감수 끄트머리, 신강 끄트머리에 있는 ICBM 발사기지만 못 때립니다. 그건 이제 한 900초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한 2800km 되니까 ICBM 사일로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갖다 두면 900초짜리 3060km 보내면은 900초 걸려 가지고 중국 안에 있는 ICBM 기지까지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란 위치가 얼마나 군사 지리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위치인지.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의 목에다 대고서 카타카를 들이댄 거지만 한반도 위치 자체가 우리가 똘똘하고 의지가 굳고 미국이 확실하면 중국의 목에다 카타카를 들이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이제 북핵 반점이 이제 중국의 이제 자살골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예.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한국을 겁주어서 장악하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문장을 세운다. 이런 뜻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밀었던 거거든요. 뭐 그것에 대한 간접 증거는 차고 넘치죠. 예, 요새 이제 유엔에서 북한 역성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드 우리 깔았을 때 뭐 우리 잡아먹으려고 들었잖아요. 아니 지금 북핵 때문에 우리가 MD 깐다는데 왜 우리 잡아먹으려고 들어? 북핵 가지고 우리 겁주려고 기껏 북에 핵 차려줬더니 니들이 감히 MD를 해? 니들이 감히 MD를 해?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반중으로 우리 여론이 확 도는 기저가 됐죠. 그때 그 한한령 이런 게 2016년, 2017년 사건. 그 다음에 한국 MD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이 싫어하고 또 한미일 합동 MD에 대해서는 더 싫어하고 문재인은 한미일 합동 MD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사드도 가동 안 시키고 그런 반역질을 저질렀었죠. 그럼 이렇게 그 중국 계산대로 됐냐? 아니죠. 자살골이 일어났죠.
우리 이제 열받으니까 우리의 그 국력과 군사력이 괴물스럽게 강화되잖아요. 우리가 그 바닷속에 있는 거대한 괴물을 크라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괴물이 해방이 된 거예요. K 크라켄, 코리아 크라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인의 심리 및 정치 문화가 완전히 차이나 디커플링 반중으로 돌아버렸죠. 예. 세 번째는 한미동맹이 핵동맹으로 강화되고 한미일 삼국체제가 확립됐죠. 그래서 결국은 북핵 반점을 차리고 중국이 노렸던 거는 하나도 못 얻었던 효과는 하나도 못 얻고, 그러니까 한국을 겁준 게 아니라 한국을 반중, 맹렬한 반중 전사로 만들었고, 한국 국민을. 미국을 견제하는 길은커녕 미국이랑 같이 손잡고 한미 핵동맹 되고 한국의 크라켄으로 성장해 버렸고. 그러니 뭐 자기 효과는 하나도 못 얻은 거지. 북핵 반점으로.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든 거죠. 예, 상황을. 그래서 사람들은 야, 그 북핵 반점 건너 그거 좀 추정 아니야? 그 뭐 북한이 뭐 중국말 안 듣고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걸 수도 있지.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 예, 요번에 이제 동창리 같은 데 쏘아 올린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에서 짚어보면 알아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들은 그 랴오베산이 중국의 심장부란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에게선. 여기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걔들 입장에선. 이 랴오베산 코앞입니다. 동창리가. 단둥에선 50km, 나란에선 280km, 예, 그 다음에 베이징에선 700km예요. 중국 같은 나라가, 중국 공산당 같은 집단이 자기들의 우주, 자기들의 심장부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의 바로 문 앞에서 ICBM급 로켓을 북한이 쏘아 올리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천만에요. 이 그림 하나 보면 이거 중국 작품이다. 이 북핵 반점 오너는 중국이다. 이거 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참 이거보다 더 멍청하냐. 어떻게 얘들 이거 IQ가 이거밖에 안 되냐. 참 믿어지지가 않을 지경입니다. 이 랴오베샨, 그러니까 요동반도, 베이징, 산동반도 이 말발굽평이 일대가 중공의 심장부라고 한다면 애초에 부도 깡패국가 북한을 말하자면 수문장으로 세울 일이 아니죠. 핵미사일 밀어줘서는 안 되죠. 애초에 취해야 될 조치는 뭐냐면 여기가 굉장히 민감해서 굉장히 안정되게 운영돼야 되니까 1951년도 초에 3월, 4월 이때 이제 트루만이 메가더를 해임하면서 그 다음부터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의 일관된 한반도의 입장은 분단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한다예요. 분단 국가로 안전적으로 유지관리한다. 이걸 특별히 뭐 자유통일할 생각도 없고 미국이 여름 중국이랑 그때 또 소련이랑 이런 게임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게으르잖아요. 예. 그런 거 함부로 이렇게 어떤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략을 쉽게 안 바꾼단 말이죠. 뭐 반세기 넘어서 내려온 전략인데 미국에 이거를 100% 활용했어야 마땅하죠. 이걸 당연히. 예. 미국이 우리한테 미사일 통제하고 우리 이런 것들 민감한 무기들 못 가지게 한 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분단 유지하고 북의 터무니없는 침략성은 주한미군으로 몸빵을 해줄 테니까 너희는 예민한 물건 만들지 마. 그게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어떤 암묵적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 중국도 이런 미국의 전략에 편성해야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런데 그걸 안 하고서 정말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정말 부도난 깡패 국가도 아니죠. 부도난 깡패 체제.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채워가지고 그걸 수문장으로 세운다. 이거 멍청한 짓이죠. 진짜 멍청한 짓이죠. 거기다 지금 와서는 이제 러시아 기술까지 중매해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언제 개막장으로 끌고 가. 막가는 말로 물론 저는 이제 한국서 살고 다 우리 시청자님들 다 한국서 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죽지. 폐허되지. 근데 중국은 멀쩡해. 중국도 폐허되지.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별로 안 다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 성립할 수 없는 전략인 거예요. 전략 자체가. 애초에. 그래 이게 멍청하다는 소리죠. 예.
그런데다가 이걸 요번에 이제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러시아 기술을 이제 중매 접목을 시키는 또 황당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이런 짓을 저지르려면 야 이건 진짜로 이거 황당한 짓인데 왜 여기까지 중국에 몰린 거야? 네. 8번의 글로벌 전략이 8번에 걸친 개발질이 다 파산을 한 겁니다. 제일 먼저 큰 전략은 뭐냐면 글로벌 질서를 전복해서 중공이 지배하는 지구를 만든다. 이게 얘들 컨셉이거든요. 이거 이제 뭐 미치광이 같은 소리가 돼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북핵 반점을 차려서 북핵 미사일로 미국을 겁박하고 대한민국을 길들인다. 이것도 깨졌죠. 세 번째는 남중국해 구단선과 나인 대쉬 라인 구단선과 태도국 태평양 도서국가를 공작을 해서 말라카 해협을 마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죠. 지금 다 깨져가고 있죠. 네 번째가 베네수엘라, 쿠바 등 중남미 국가를 발진기지로 삼아 미국을 겁박한다. 이거 되도 않는 소리죠. 예. 쿠바한테 돈만 왕창 물렸지. 지금 뭐 쿠바한테 한 3, 4천억 달러 물리지 않았나? 엄청 물렸어요. 쿠바가 아니라 베네수엘라한테. 예, 많이 물렸어요. 그 1대1로 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정신오염과 체제 해체의 원심력이 어디야? 홍콩이네. 홍콩을 본토화시켜. 이게 왜 멍청한 짓이냐면요. 그 스티븐 코킹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러시아가 개혁개방으로 못 가고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차이가 홍콩의 존재였다라 그래요. 그 홍콩이 그 중국의 개혁개방,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숨구멍이었거든요. 그걸 스스로 닫아 걸은 거잖아. 그래서 홍콩에 있는 비즈니스가 튀어가지고 한 30, 40%는 토쿄로 가고 60, 70%는 서울로 오고 있다는 거 아니야, 한반도로.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그 미술,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술 거래의 허브가 서울이 돼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섯 번째가 뭐냐면 타이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정치 공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 위협을 해서 타이완을 집어먹겠다. 이것도 지금 다 깨져가고 있고 이번 1월달 한 2달 후에 이제 한 달 한 반 후에 타이완 선거 대통령 선거 결과 보면 이제 확실히 알겠죠. 일곱 번째 이것도 황당한 거죠. 이란을 키워줘서 중동을 빈집털이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차피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안 사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동이 빈집이 됐다. 그리고 뭐 유럽은 쟤들 늙고 무기력한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참에 중동을 파고들어서 이란을 키워갖고 그거를 이제 친미 성향의 온건 아랍 국가를 제압을 하면서 중동을 빈집털이를 하겠다. 뭐 이런 그게 자기들 계산대로 되겠냐고 아저씨. 참 살벌한 사람들이야. 여덟 번째,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지원해서 러시아가 성공하게 되면 그럼 자기들은 이제 타이완 집어먹는 거, 타이완 병탄이 이제 눈앞에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황당한 그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발상법 자체가.